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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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앞에 있는 제네시스의 GV80인데요. 한 대가 아니라 이렇게 우측에도 동일한 GV80이 세워져 있죠.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대를 이렇게 나란히 세워놓고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차량 먼저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Ice 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릴 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모델 동일하게 제네시스의 GV80입니다. 그리고 두 모델 다 2.5 가솔린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륜 구동이 기본적인 구동력으로 가지고 있지만 두 차종 모두 다 오늘은 우연치 않게 4륜 구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좌측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6인승의 승차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실내 그리고 옵션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만나볼 텐데,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좌측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두 가지 들어갑니다. 파퓰러 패키지 710만원의 파퓰러 패키지와 그 다음에 250만원의 22인치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측은 마찬가지로 파퓰러 패키지는 동일하지만 그 외적으로 휠 옵션은 따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300만원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그 다음에 140만원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은 옵션가 960만원이 붙어서 8,340만원, 우측은 1,150만원의 옵션가가 붙어서 최종 8,680만원으로 두 모델 간 약 340만원 정도의 차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좌측 모델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GV80입니다. 작년 10월경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새롭게 되면서 아예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전면부에 있어서는 그릴 같은 경우에 한 줄이 아니라 두 줄로 이제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조금 더 단단해 보이면서도 동시에 견고해 보이는 듯한 이미지를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GV80과 G80 모두 다 로고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고를 기준으로 가운데는 움푹 파여 있고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는 이렇게 살짝 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조금 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형 SUV 라인업의 GV80이 조금 더 웅장한 듯한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G90 뿐만이 아니라 GV80과 G80에도 들어가죠. MLA 방식의 라이트가 현재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시에 훨씬 더 밝은 스타일의 이제 주행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량 곳곳에 굉장히 많은 크롬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뭐 옵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좀 넘게 형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급스러운 매력을 분명히 이렇게 표출한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급의 차종 같은 경우에는 BMW의 X5, 그 다음에 벤츠에서는 GLE,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우디에서는 Q7 정도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물론 뭐 수입차 프로모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1억이 넘는 고가의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면서도 동시에 더욱더 많은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국산차가 더욱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네임밸류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가 당연히 좋겠지만 요즘에 나오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못지 않을 정도로 이제 네임밸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하고 싶다라는 말을 끝으로 측면으로 빠르게 넘어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측면인데요. 사실 측면도 동일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에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로 우측 같은 경우에는 추가금이 없는 기본 휠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인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사이즈로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은 조금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사이즈도 그렇고 이러한 디자인도 조금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최소 20인치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22인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전에 봤었던 19인치보다 훨씬 더 휠하우스가 조금 더 꽉 차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쉐린 타이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측면에서는 사실상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줄의 헤드라이트, 두 줄의 리어 램프와 마찬가지로 방향등을 켰었을 때 이 펜다 쪽에 있는 두 줄의 라이트 역시 개인적으로 시그니처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쓰기보다는 전면과 마찬가지로 크롬 라인들을 훨씬 더 많이 썼는데, 하단부의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광의 크롬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크롬이 조금 많이 쓰여 있어서 올드해 보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 매칭을 너무나도 잘 해놔서 그런지 올드해 보이기는커녕 GV80이라는 차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측면뿐 아니라 이렇게 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롬 라인들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로 이어진 듯한 모습이 보여주고, 이따가 제가 후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후면 하단 부분에서도 크롬 라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 도어는 따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압축 도어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고 하신다면은 당연히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넣어 주셔도 되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굳이 뭐 안 넣어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압축도 이외에도 이제 운전석이랑 동승석 1열에 에르고 모션 시트, 그 다음에 디지털 센서 미러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뭐 컨비니언스가 필요 없다, 가격이 만약에 저렴했으면은 생각을 해봤겠지만 255만 원이라는 게 조금은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측면, 그리고 후면까지도 하단 부분에 이렇게 크롬이 둘러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을 더불어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 따로 노출이 되지 않은 타입을 이렇게 선호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릴과 마찬가지로 약간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제 그릴이 언뜻 후면 하단부에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4륜 구동이기 때문에 4WD라는 레터링 들어가고, 만약에 4륜이 아니라 그냥 2륜일 경우에는 후륜으로 들어가고 이런 레터링이 빠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가 사실 조금 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은 승차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이제 7인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5인승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아시겠지만 3열이 존재하죠. 현재는 이런 식으로 눕혀져 있기 때문에 3열이 따로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된다, 6명 이상이 타야 된다라고 하면 3열의 시트를 펼쳐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전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우측 같은 경우에는 2열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3열 오른쪽 왼쪽을 열고 접을 수 있는 게 수동이 아니라 전자동이다.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열 폴딩 할 수 있는 버튼이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 또한 우측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좋은 것 같네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3열이 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의 트렁크를 보여주고 있지만, 만약에 3열을 펼치실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까지만 이제 트렁크가 된다. 그래서 짐은 많이 못 실지만 대신에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6인승은 또 어떻게 다른지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6인승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는데, 확실히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2열이 그 7인승과는 다르게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인승은 제 차량도 6인승이기 때문에 제가 한 1년 정도 타봐서 잘 아는데, 딱 느끼는 점은 4명이 탔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3열이 존재해서 최대 6명까지는 탈 수 있긴 하지만, 7인승이든 6인승이든 3열 공간이 뭐 헤드룸은 그렇다 치더라도 레그룸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 너무 맞닿아서 성인이 탑승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되지 않나. 게다가 트렁크를 많이 활용을 못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4명이서 탑승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포지션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뒷부분은 뭐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의 좌측과 우측, 그리고 3열의 좌측과 우측 이런 식으로 폴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기능과 더불어 2열 폴딩을 따로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히든 스테이지가 사실 5인승은 좋겠지만 6, 7인승은 3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러기지 스크린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러기지 스크린 보관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은 거의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러기지 스크린을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지만 굳이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러기지 스크린을 따로 빼놓으시면은 수납 공간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실내가 조금 더 대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7인승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6인승이 왜 더 좋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7인승 먼저 보실게요. 자, 일단은 7인승으로 먼저 탑승을 했는데요. 6인승이든 7인승이든 공통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파퓰러 패키지죠. 아시겠지만 이제 파퓰러 패키지는 거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뽑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네시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파퓰러 패키지를 넣어주고 계시는데, 잠깐 여기서 파퓰러 패키지가 어떤 게 파퓰러 패키지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과 2, 그리고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이제 한 대로 묶인 게 바로 파퓰러 패키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앞 유리창에, 운전자 기준으로 보이는 앞 유리창에 이제 간단한 정보가 이제 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측방 모니터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가장 큰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깜빡이를 켜셨을 때 계기판에 이런 식으로 좌측 깜빡이를 켜면 좌측에, 뭐 우측 깜빡이를 켜면 당연히 우측에 나오겠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이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인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퓰러 패키지에 있는 마지막인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제가 2열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1열부터 먼저 리뷰를 해볼 텐데, 확실히 괜찮아졌습니다. 뭐가? 핸들이 정말 괜찮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제네시스가 사실 외부에 있어서는 크게 흠잡을 게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바퀴벌레 모양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빵빵한 핸들이 너무나도 큰 호불호가 갈렸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빵빵한 바퀴벌레 핸들이 빠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자율 주행을 이런 식으로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거의 다 터치로 들어간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터치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은, 다 터치지만 이 비상 깜빡이만큼은 터치가 아닙니다. 요거는 물리적 버튼인데, 사실 비상 깜빡이만큼은 터치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점은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G80에서도 리뷰를 했었었는데 좀 좋다라고 느낄 점이, 프론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조기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세컨드, 즉 2열에 대해서 공조기도 조절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서드,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 존재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1열, 2열, 3열 모두의 공조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콕핏 스타일은 아니지만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플랫 형태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딱 파퓰러 패키지만 넣었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실내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뭐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크게 흠잡을 것도 없고 뭐 엄청나게 대단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저냥 봤을 때 무난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좌석에서도 당연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컵홀더 안에도 이제 제공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제공이 되는데, 검은색과 흰색 이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제공이 된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하얀색 비닐이 붙어 있으면은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는데, 요 부분은 블랙 하이글로시라서 관리를 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2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퓰러 패키지의 마지막 옵션이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따로 있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전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럭셔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차량들이 1열에는 통풍 시트가 있는데 2열에는 통풍이 없는 게 많죠. 하지만 이 2열 컴포트 패키지는 2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커튼도 있습니다. 썬블라인드도 있는데 전자동의 썬블라인드도 들어갔다. 그리고 3존 에어컨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 이제 목베개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거울이 들어간다. 그리고 220V와 함께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화장대 거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차에서 내리기 전에 여성분들 가볍게 화장을 고칠 수 있도록 손거울 같은 거울이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는 이 220V의 전기 코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쉽게도 3존으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뭐 2존보다는 뭐 나으니까 조금은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열선만 있는 게 아니라 통풍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간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옵션을 눌러볼 수 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6인승으로 넘어가서 7인승과 조금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6인승으로 넘어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없었던 7인승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 퀼팅이 함께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이 아까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7인승은 원톤이었지만 6인승 같은 경우에는 투톤으로 들어가죠. 가운데는 이렇게 베이지로 들어가지만 이런 식으로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때가 그만큼 덜 타는 장점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금액이 300만 원이긴 하지만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너무나도 멋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파 가죽과 퀼팅, 그 다음에 투톤 핸들 이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넣어 주신다라고 하네요. 파퓰러 패키지 다음으로 넣으실 정도로 이제 인기도와 뭐 선호도가 높다고 하니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좌석은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한번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거 5인승 뭐 7인승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6인승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3열 모두 두 개의 좌석만 존재를 하는데 가운데 센터 콘솔이 있기 때문에 5인승인가 7인승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콘솔이 존재하고 있어서 팔걸이가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가운데 마찬가지로 컵홀더가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왔었던 국내 차량들 중에서 6인승에는 없었던 센터 콘솔 박스가 2열의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럭셔리하면서도 동시에 처음 봐서 그런지 획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7인승에 없었던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데요. 독립적인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3열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개방감 하나만큼은 뭐 끝내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를 토대로 오늘 한번 영상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GV80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은 보통은 디자인만 바뀌고 기능적으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별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이러한 생각을 확실히 깨트릴 정도로 잘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더해졌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당연히 변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김새에 대한 디자인 변화보다는 옵션에 대한 강화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좋지 않았나요? 사실 뭐 GV80이 과거부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쿠페까지 이제 내놓게 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오랜 출고 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른 납기를 원하신다면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 이쪽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신다면은 빠른 재고 이제 선발주 물량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량을 출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견적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조금 빨리 받고 싶다, 혹은 견적이 얼마나 저렴한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